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점심시간과 함께하는 든든한 투자 브리핑 밥보다 투자하나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든든한 한 끼 대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요. 실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 노하우까지 한 번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밥보다 투자하나 첫 번째 순서로는 시장 전반의 흐름 짚어보고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재원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PB 배재원이라고 합니다. 배재원 PB. 자,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인데요. 본격적으로 시장의 온도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어떤지, 수급 특징주들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배재원 PB가 저희 3프로TV 처음이죠? 네, 오늘이 처음 방송입니다. 네, 배재원 PB를 제가 한번 쓱 조사해 봤더니 사내에서 이분 야구 선수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전에 야구 좀 했었다고요? 아, 네, 잠깐 중학교 때까지 야구하고. 중학교 때까지 네. 네, 선출입니다, 여러분. 자, 배재원 PB 간단히 3프로TV 첫 시황을 이제 맡았는데 네. 소감까지는 그렇지만 선출로서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처음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긴장은 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이런 시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잘 파악해서 투자에 유의한 점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목적인데 그걸 좀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재원 PB와 함께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 흐름 어땠나요? 네, 지금 화면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다우 산업, 그다음 나스닥 종합, S&P 500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다우 산업 같은 경우에는 0.52% 상승한 채 마감을 했고 나스닥 종합은 0.75%, S&P 500은 0.45%, 5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밑에 이슈를 한번 살펴보면 미국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0.6% 증가를 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예상치는 약 0.1% 정도였는데 4에서 5월 사이에 굉장히 좀 부진을 하면서 지지부진했다가 이번 6월에 반등을 하는 소비 회복 신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소비가 과연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러한 의문을 이번에 좀 해결을 해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번에 트럼프의 미국 관세로 인해서 이런 소비가 꺾일 줄 알았지만 여전히 소비는 견조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특히나 스테이블 관련된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했다라는 거. 자, 오늘 우리 마켓 공부하는 시간.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여러분들 오늘 스테이블 코인 다룰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 국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일단 HTS 화면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67% 하락을 하고 있는 3,170포인트 정도에서 하락세를 조금 보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 하락한 815포인트에서 지금 하락세를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은 어떤가요? 지금 수급을 한번 살펴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은 좀 매수세로 들어가고 있지만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좀 상황이 좀 다르게 개인이 매수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큰 위아래 변동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가 매도세가 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양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글쎄 금요일이다 보니까 미국장이 너무 올라왔고 다시 미국으로 가나요? 어쨌든 외국인들의 이탈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종목들의 움직임이 글쎄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살벌한데요. 네, 특징주들 한번 볼까요? 네, 지금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면 전일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린 네.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전날 SK하이닉스의 낙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네. 거기서의 매도세가 약 종 마감했을 때 5천억을 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매도 자금이 삼성전자에는 순매수세를 일으키면서 삼성전자 수급이 좋았고요. 그런데 오늘의 시장 양상은 굉장히 혼미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상승세를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았던 2차 전지 업종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도드라지고 바이오 업종 딴에서는 전부 다 오르는 건 아니지만 뭐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퓨처캠, 뭐 올릭스 이러한 소수 종목들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TSMC 실적 발표도 있었잖아요. 네.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 영향받는 부분이 있었나요? TSMC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H20 수출을 재개하면서 반도체 주들에도 온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골드만삭스의 이런 중립 의견이 좀 나오면서 그러한 온기를 온전히 반영치 못한 것이 굉장히 좀 아쉬웠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러한 온기가 단기간에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어떤 호재도 굉장히 많았고 뒤에 말씀드릴 예정인데 이러한 호재들이 조금씩 작용을 한다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다른 반도체주에도 온기가 오지 않을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다른 IT 업종에도 종목에도 온기가 전이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네.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자 이웃나라 아시아 증시는 어떤가요?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네, 일본하고 중국 좀 볼까요? 네, 네, 지금 중국이랑 일본도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흐름이 아닌가요? 그래요? 네. 어떠세요? 네, 지금 흐름이 아시아 증시가 미국 증시의 신고가 경신하는 것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우리 장보다는 그래도 움직임이 조금은 네. 굉장히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축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배재원 PB와 함께 오전장 주요 지수들 점검해 보면서 흐름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후 투자 전략을 잘 짜보면 될 텐데요. 오늘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가 있을까요? 네, 제가 화면을 통해서 오늘 좀 중요하게 짚고 갈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이 중국산 고순도 의견의 93.5% 덤핑 관세를 매겼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단발적으로 상승 흐름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최근에 2차 전지 업체들 특히 미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최대 리튬 생산 업체인 엘바말이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았고 퀀텀스케이프 같은 전고체 개발 업체도 단기간에 큰 상승을 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도 어떻게 보면 테마단에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 2차 전지 몇몇 업종들은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자금 조달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유상증자가 어떻게 보면 기업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 좋지 못한 흐름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2차 전지가 오늘 강하게 달리곤 있지만 무작위 투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8월 1일이 무역협정 날이죠. 네. 지금 제가 이 두 번째 기사를 갖고 온 것은 괄호치고 제가 화장품이라고 좀 얘기를 써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8월 1일 이전에 이런 무역협정이 타결이 많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20% 관세 위협을 지속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화장품주들이 좀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주가를 좀 봐보면 지금 한국콜마라든지 아니면 개별 국내 화장품주들이 큰 주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노이즈가 시장에서 지속되면서 화장품주들에도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제가 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에 공장이 있는 우리나라의 뭐 화장품 ODM 업체라던가 이런 업체들은 오늘의 주가 상승이 있더라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만큼 우리 화장품 업종들이 굉장히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중동, 나아가서 뭐 아시아, 전 세계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포인트고요. 그러한 부분을 좀 염두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좀 악재이긴 하지만 계속 시세를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목들 좀 볼까요? 화장품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네.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어느 종목들이 시세가 나오고 있죠? 잠시만요. 네. 이게 지금 준비가 아직 안 됐네요. 네, 이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10%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좀 흐름이 좋았던 화장품을 이끌고 있던 APR이라던가 달바글로벌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거의 APR 같은 경우는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3, 4%의 조정이 보이면서 좀 흐름이 굉장히 하락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을 때 화장품주를 그동안 이끌었던 기업들의 주가가 흔들린다라는 부분을 지금 단기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하시고 다시 한번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이런 큰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추적을 하면 좋은 기회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장 집중 포인트 또 있을까요? 네, 제가 오후장에서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어제 이슈와 좀 연결되는 연장선인데요. 일단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좀 말씀입니다. 세 번째 소재에서도 좀 살펴볼 수 있듯이 지금 삼성이 반도체와 AI, 바이오에 공격적인 투자가 예상된다라는 이런 기사인데요.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가 확정이 되면서 삼성의 10년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SK하이닉스가 과연 이렇게 많이 빠질 소재인가? 라는 이런 좀 의구심이 아직은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에 갈수록 일단 2차 전지라든지 오늘의 상승 흐름이 이어진 거는 뭐 체크를 해두시겠지만 좀 더 SK 하이닉스라든지 그 밑에 SK 하이닉스의 납품을 하는 장비 업체 혹은 소비 업체들에서 과연 주가의 반등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함에 있어서 좀 좋은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저께 저희가 다뤘던 것 같은데 외사 레포트 중에 삼성은 바이콜이 들어갔고 SK하이닉스는 중립콜이 들어가서 네. 그동안 사실 두 기업의 향방이 약간은 상이했었는데 네. 이제는 하반기 들면서 뭐 이정 회장의 사본 리스크도 해소됐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크게 고개를 드는가 그런 기대감이 연출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시세를 내고 있네요. 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런 사법 리스크가 조금 해소가 되면서 삼성전자가 오늘도 괜찮게 버텨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갔을 때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소재가 상반기를 이끌었던 이런 주도 산업들의 퍼포먼스가 하반기에는 나오지 않는 흐름을 많이 보였고 그에 반해서 하반기 때, 상반기 때는 조금 소외됐던 업종들, 특히나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업종, 그리고 2차 전지, 화학, 철강 이러한 업종들에서 좀 반등세가 보이는 게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관세로 인해서는 화장품주를 보자라는 말씀 주셨고 끝으로 삼성전자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말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코너로 미장 종목 하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뉴스가 나오기도 했던 이 소식, 요즘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함께 해주신 배재현 PB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빠르게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부장님, 식사하러 가세요? 난생략 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왜요? 밥보다 낮잠? 밥보다 골프? 아니 밥보다 투자해야지.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글로벌 시장 흐름을 꿰뚫어보고 매수 전략까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미장 종목 하나 바로 시작합니다. 김세한 역상지점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세한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네. 3프로 통해서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2025년 상반기 베스트 PB. 오. 네, 선정됐고요. 네. 네, 언뜻 보기엔 또 스테이블해 보이지만 언스테이블한 남자. 네. 네, 하나증권 역삼지점의 김세한 차장입니다. 네, 베스트 PB 네. 상반기 맞습니다. 몇 명입니까? 베스트 PB. 딱 3명 오. 뽑혔고요. 네, 사실은 작년 연말에도 네. 딱 이거나 3명 뽑았는데 네. 또 네, 뽑혔습니다. 오, 비결이 뭐예요? 뭐 운이 좋아서 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겸손하시네요. 겸손이 제 모토이기 때문에 네, 겸손해서 이제 좀 이렇게 오래 가는 게 제 모토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해외 주식 쪽을 좀 저는 이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뭐 고객들 수익률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해외 주식 붐이 조금 일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조금 그런 게 운이 좋았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는 사람이 극히 드문데 그만큼 준비되어 있었던 김세한 베스트 PB 네, 2연속, 이관한 연속 네, 축하드립니다. 자, 찬이 오늘 드디어 네,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일명 스테이블 코인 뽀개기. 네, 사실 저희가 라인업을 쭉 짤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은 언제쯤 들까 제 고민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크립토 위크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크립토 위크에서
앞쪽에 월요일 날 배치할까 아니면 뒤쪽에 배치할까 하다가 왠지 느낌에 되더라도 드라마틱하게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뒤쪽에 했는데 간밤이었죠? 새벽에? 네, 맞습니다. 네, 드라마틱하게 원래 안 되다가 그쵸. 중반에 또 되다가 네. 이제 확실히 통과가 됐습니다. 네. 한국도 정부 당국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시죠? 3프로 TV 정부 당국에서 많이 보는 거. 네, 알고 있습니다. 자, 네.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브리핑 한번 해주시죠. 네, 우선은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간밤에 미국 하원에서 진역 액트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사실상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이제 남겨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발효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좀 키우려고 하고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좀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뭐 제가 가져온 자료를 잠깐 보시면 네. 이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거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워낙에 이제 방송에 또 많이 나오시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발언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많이 이제 언론에 노출이 좀 되어 있는데 이 X를 통해서 개인 SNS를 통해서 이제 자주 또 올려주시고 하는데 5월 달에 한번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이제 언급을 하셨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빨간 표로 박스를 쳐놨는데 어쨌든 요거를 이제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세대에 단 한 번뿐인 기회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근데 물론 이게 뭐 개인적인 뭐 세대에 한 번뿐인 기회라기보다는 이제 미국의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달러에 대한 뭐 장악력을 조금 더 늘릴 수 있고 뭐 이런 패권 전쟁에서 또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을 해서 세대 한 번뿐인 기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 이런 발언을 하기가 절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말한다라는 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고 또 그만큼 이 시장을 반드시 키울 거라는 방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쭉 보니까 to expand the dollar dominance, 네. 달러의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고 파이낸셜 이노베이션이라고 했어요. 네. 네, 한 국가의 재무담당, 국가를 담당하는 사람이 네.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한 세대가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지금의 달러 장악력을 넓힐 수 있는 기관이고 기회고 또 금융 혁신이다. 네. 이거 혁신 맞나요? 사실은 뭐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이제 논의가 계속 있어 왔죠. 그러니까 그 전에 바이든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뭐 계속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CBDC라는 이름으로 해서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마찬가지고 미국도 계속 디지털 달러에 대한 부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뭐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좀 더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저울질을 해 왔는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완전히 CBDC보다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이제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은 스테이블과 코인이 이렇게 만난 단어잖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스테이블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깐 스테이블하고 코인하고 붙었는데 네. 안정적이지 않고 네. 불안정하니까 스테이블 안정적이라는 그쵸. 용어가 붙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채권을 영어로 하면 픽스드 인컴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픽스드된 인컴의 기준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을 붙일 수밖에 없었고 다만 언스테이블한 그동안의 뭐 코인의 어떤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워낙에 이 편차가 심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산을 담보로 해서 이제 기초 자산을 가지고 새롭게 만든 이제 코인이기 때문에 스테이블을 붙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실 예전에 뭐 안 좋은 그런 뭐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언스테이블한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스테이블에서 거의 픽스드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스테이블 코인 하면 이 기존의 암호화폐랑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존 암호화폐가 변동성도 크고 좀 투기 수단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전혀 그렇지 않나요? 우선 요 제가 가져온 분류도를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이제 뭐 가상화폐이긴 하지만 법정화폐와 1대1로 고정된 가치를 가지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가상화폐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가격 변동 가상화폐, 오른쪽에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왼쪽에는 뭐 우리가 흔히 이제 거래를 많이 하시는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리플 이런
가상화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또 이렇게 나눠지면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담보용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네. 뭐 아무래도 알고리즘 코인은 뭐 테라 루나 사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좀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담보용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이제 테더가 그 역할을 좀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밑으로 보시면 법정화폐 담보용 그리고 가상화폐 담보용은 또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상화폐 담보용은 이 다이라고 해서 다른 가상화폐를 담보로 발행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이 법정화폐 담보용은 뭐 오늘 소개드릴 테더나 뭐 USDC 이렇게 나눠지게 보면 되는데 어쨌든 이 기본적인 요 구조 자체를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 조직도는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직도 다시 한번 보죠. 그러니까 쭉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격 변동 가상화폐는 그냥 비트코인 네. 코인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논의될 우리가 흔히 뭐 테더라든지 서클이라든지 그런 건데 과거에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네. 뭔가 자산을 증명하는데 네. 어떠한 AI 같은 툴이 막 블랙박스에 들어가갖고 그거를 보존했었는데 그거는 과거 테라 루나 사태로 사람들이 이제 관심거리가 좀 멀어졌고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하시고 싶은 담보형 그러니까 뭔가 보증을 쓴다는 것이죠. 그쵸. 근데 그 중에서도 법정화폐는 기축통화 네. 달러 아니 원화 이런 거고 네. 근데 그것을 하이라이트 칠하는 걸 쭉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가상화폐 담보형도 네. 담보가 될지 안 될지 여전히 오리무중하다. 그러니까 폰지상이 비슷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그쵸. 사실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이라는 이 스테이블 코인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탑5 안에 들거든요. 그래요? 근데 네, 사실은 뭐 그러니까 법정화폐 담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이제 어느 정도 그 자기만의 그 시가총액을 계속 늘려가고 있었는데 네. 사실 이제 서클이 상장이 되고 USDC가 많이 발행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조금은 이제 좀 그렇게 좀 뭐 커지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법정화폐 담보형으로 이제 해야만 뭐 기존에 뭐 전통 자산을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코인 쪽을 투자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 중간을 이제 그레이 존을 만들어서 둘 다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담보형 계속해서 뭐 꼭 이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화폐 이름이 다이예요. 네. 안 좋죠? 네. 네. 다이야. 네. 굳이 해야 되나 싶네요. 그쵸. 어쨌든. 자, 그럼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그러면 가장 유명한 게 테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USDT. 네. 테더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선 테더 관련돼서 이제 처음부터 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2014년에 세계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시장에 이제 나왔고요. 지금 뭐 나왔을 때도 달러에 1대1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많이 각광을 좀 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계 자금이 좀 들어갔다라는 이슈가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좀 신뢰를 하지 못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이 회계 감사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좀 거부를 좀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투명하게 공개하는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고 이 모회사 자체도 영국의 그 버진 아일랜드 쪽 뭐 대부분 이제 코인 많이 하는 회사들이 이제 네. 그런 나라들에 많이 있죠. BBIV, 뭐 영국령, 네, 네, 뭐 무관세. 버진 아일랜드, 네, 네. 무관세 뭐 이런 뭐 아니면 이제 FX 하는 회사들도 대부분 이제 이런 나라들에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약간은 약점으로 좀 잡혀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이슈는 2021년에 이제 테더가 보유했던 그 자산들 중에 상당 부분 그 중국계 자산들을 좀 그 담고 있었는데 이 부동산 개발 회사였죠. 에버그란데라는 회사의 발행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망하면서 디폴트 위기에 이제 처한 상태가 되면서 디패깅이 일어났거든요. 디패깅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는 1달러면 1테더에 네. 이렇게 패깅이 돼야 되는데 네. 이 가치가 뭐 0.9, 뭐 0.8 이런 식으로 완전 1대1로 이제 패깅이 안 되어 있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좀 많았습니다. 아, 이게 되게 저도 잘 몰랐던 거네요. 2021년도 그러니까 네. 헝다 사태 때 네, 중국의 큰 부동산 개발 기업이죠, 사실은. 개발 업체가 망했는데 네, 까보니까 테더가 네, 그것을 왕창 들고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국계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이 트론이라는 그러니까 이
상금을 하고 이런 보내고 받을 때 어떤 네트워크를 써야 되는데 이 트론이란 네트워크를 쓰거든요. 네. 테더 같은 경우는 이 트론도 사실은 중국계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 쪽 자본이 들어와서 이 네트워크도 만들고 뭐 발행도 하고 결국은 중국 회사의 뭐 발행업이나 이런 쪽에 투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중국계 자금이라는 이슈가 좀 있었던 거죠. 네, 아까 그 베센트 재무장관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굉장히 좋게 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망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따 뭐 추후에 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는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뭐 처음 아이폰 나왔을 때 저는 이제 그때 그 블랙베리를 쓰고 있었거든요. 뭐 특이하네요. 네. 아 그때는 이제 터치 전에 네. 이제 그 블랙베리를 이제 쓰고 있었는데 네. 블랙베리가 한창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네. 아 그때 제가 이제 해외에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해외 주로 블랙베리 많이 써가지고 썼었는데 이 터치를 저는 처음에 되게 싫어했어요. 약간 정확히 눌리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약간 좀 느낌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아이폰이 나왔을 때도 계속 쓰다가 결국에는 이제 저도 이 대세에 따라서 네. 바꾸긴 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뭐 아이폰이나 아니면 뭐 이제 테슬라나 뭐 요즘에 뭐 챗 GPT나 뭐 이런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이런 기업들이 좀 나오면 사실은 그 기업들이 우리 따라와 그러면 뭐 나머지 회사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스탠다드를 만들고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애플 같은 경우도 그 생태계에 있으면 사실은 빠져나가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서클도 뭐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를 등에 지고 지금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생태계에 한번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나오기는 절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애플의 생태계라 그러죠. 네. 한 번만 사용한 사람은 없다라고 네. 한 것처럼 테더도 스테이블 코인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네. 한 번만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네. 사용해 보셨어요, 테더? 아니요. 아직? 당연히 하실 거고. 네. 네, 저도 하는데 역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지만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한다. 뭐 저도 그런 거죠. 이제 대세에 따라가야. 네, 보세요. 네, 세세 따라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제가 자료 잠깐 보여드리면 이 테더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홍콩이거든요. 홍콩에 직접 가시면 뭐 이거는 페리 선착장에 있는 뭐 비트코인이랑 뭐 테더 이렇게 바꾸는 ATM 기기고요. 네. 뭐 이거는 흔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환전소. 이제 뭐 길가에도 이제 명동에 가면 저희도 많이 있지만 이제 침사추이 쪽에 이제 많이 있죠. 네. 그래서 USDT나 BTC, 뭐 ETH 뭐 이렇게 있고요. 뭐 크립토 이제 계속 바꿔주는 이제 그런 환전소들이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제가 한 7, 8년 전에 네. 그때 홍콩에 한번 놀러 갔었을 때 테슬라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 뭔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을 뭔가 한번 네. 이제 계속 봤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되게 이제 시장이 좀 커졌죠. 근데 그러니까 홍콩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아시아 쪽에 있는 그 여러 부분들을 좀 테스트해 보는 그런 부분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조금 아무래도 규제가 좀 약하고 좀 금융 규제나 이런 것도 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USDT나 또는 USDC 같은 경우도 이제 곧 이 환전소나 또는 뭐 ATM기에 들어올 수 있을 법한 또 그런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홍콩이 아시아 허브로서 네. 금융 허브 등등 각종 규제가 상당히 완화돼 있고 홍콩에서 뭔가 상용화된다는 것은 대세의 시발점일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홍콩 가면 테더가 거의 화폐처럼 쓰입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폐 정말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뭐 우리나라 원화처럼 쓰는 그 비중보다는 아무래도 작지만 이 USDT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홍콩 달러로 바꿔서 이제 네. 거래를 많이 하고요. 아니면 우리나라 뭐 동대문이 남대문 가면 요즘에는 USDT로 거래를 많이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라 간의 어떤 뭐 무역이라던가 좀 이런 뭐 보따리상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USDT를 되게 많이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많이 활용하면 데이터 좀 볼까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그럼? 네, 시가총액을 보시면 전체
스테이블 코인 총 시가총액은 약 2,246억 달러 정도 되고요. 0.2조 달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테더가 1,561억 달러, 서클이 6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일단은 전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 자체가 3조 3,3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플 시가총액보다 조금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7월 기준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보다는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데 거래량이 2020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2020년 1월부터 25년, 그러니까 5년 동안 데이터를 보시면 뭐 처음엔 거의 없다가 지금은 거의 8천억 건 네, 해당하는 정도로 상당히 거래량이 늘었는데 사실은 이게 비트코인 달러, 뭐 비트코인 원 이 거래보다 비트코인 USDT 거래량이 상당히 많고요. 이 이유는 사실 이제 코인 거래를 하시다가 뭐 만약에 뭐 매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얘를 잠깐 이제 파킹을 해두는 거죠. USDT로 바꿔서 파킹을 해두다가 그러면 USDT로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이자를 주는 또 해외 그런 스테이킹 서비스. 네, 스테이킹 서비스 하는 네.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잠깐 맡겨놨다가 다시 내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할 때 빼서 투자를 하는 이제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뭐 그게 제일 큰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결제 시장 쪽에 조금 더 침투를 좀 하고 있어서 그 결제 시장 쪽에 침투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이 거래량에도 추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장님 세 번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달러,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2원보다 네. 비트코인 2 USDT가 거래량이 훨씬 많은 이유가 네. 이번에 지니어스 액트에서는 금지하고 있지만 사실 네. 암암리에 우리 스테이킹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전당포입니다. 네. 결국 맡겨뒀다가 하루 이틀 잠깐이라도 RP처럼 네. 이자를 따박따박 받던 그런 서비스 때문에 네. 대부분 비트코인 2 USDT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왜 금지했는지 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에요. 왜냐하면 생태계가 있었는데. 네, 이게 제가 이제 언뜻 어디서 이제 봤는데 금리를 수취하거나 또는 뭐 대출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규제 기관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미국 쪽에. 네. 그래서 USDC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그 규제까지는 이제 통과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USDC도 그 이자를 주는 그런 코인을 좀 따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여수신행위가 법으로 금지돼 있죠. 네. 특정한 영역에 있는 플레이어만 할 수 있게. 하지만 전당포 이미 실생활에 많잖아요. 그쵸. 옆집 전당포나 내 전당포가 가격이 다를 수 있지.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생활에 실제 산업의 행태의 특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드네요. 네. 자, 아까 전망을 해주셨어요. 2028년에는 얼마까지 커진다고요? 지금 현재 0.2조 달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그 10배 해당하는 거의 2조 달러까지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3년에 10배가 성장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3년에 10배가 성장하는 그 어떤 마켓은 그러니까 그 산업은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아, 네. 아닌데? 근데 우리 네. 뭐야 그 서클 6월 5일날 상장해갖고 네. 뭐 한 달 만에 5배 뜬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는 뛸 수 있죠. 네. 주가는 뛸 수 있는데 시장이 시장의 규모요. 네, 시장의 전체 마켓 캡이 네. 3년에 10배 성장을 하는 이 산업은 사실은 드뭅니까? 네,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 정도 급성장이면 구조적으로 어떤 수요가 뒷받침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근거가 있나요? 네, 우선은 뭐 근거에 대한 부분은 요 TBAC,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 자문위원회에서 나왔던 그 보고서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네. 일단 TBAC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재무부에서 자문을 요청하는 이제 민간 그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뭐 체어맨, 뭐 바이스 체어맨 이렇게 있는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는 시티그룹의 뭐 헤드고요. 뭐 밑에는 또 핑코 쪽에 코어 스트래테지 하는 뭐 오피서인데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바이스 이제 프레지던트 체어맨이랑 체어맨과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자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하게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4월 30일에 디지털 머니라는 이름으로 보고서가 발간이 됐고요. 디지털 머니. 네. 네.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에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현재 미국 국채나 이런 거에 좀 수요나 아니면 뭐 예금 기간 또는 달러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파악을 해달라라고 이제 검토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 해놨는데 오버뷰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2조 달러까지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고 네. 결론적으로는 이 국채 수요의 구조적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국채 수요의 구조적 변수로 분석을 했다라는 건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국가정책산업으로 네. 이걸 키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앞단의 차트 좀 볼까요? 아까 네. 바이스 프레젠트 나오는 그러니까 시티랑 핑코한테 자문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이거 그렇죠. 당연히 네, 플레이어들이 네, 이거 하고 네. 싶은데 네.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재무부에서 왜 하필 이 사람들한테 자문을 맡길까? 네. 다른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몰라서 그런 건가? 아니면 정말로 되게 하려고 네. 대기하려고 자문하는 건가? 네. 요즘에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은 뭐 거의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렇게 견제가 되는 뭐 이런 뭐 집단이 아니고 뭐 재무부에서 이제 국채 수요를 아무래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때 요 TBAC를 통해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워낙에 좀 유명한 플레이어로 좀 활약을 하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조금 이제 전임 뭐 직책을 맡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뭐 금융권에서는 사실은 그 전부터 뭐 이 비트코인 ETF 뭐 현물 승인이나 선물 승인이 먼저 됐었죠. 선물 네.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현물 승인이 됐는데 네. 제도권으로 편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노력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언스테이블하다 보니까 쉽게 편입하기는 어려웠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수요가 분명히 늘어날 거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뭐 이 재무부 자문위원회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서로 좋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장님이 아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재무부가 네, 뭔가 스테이블 코인의 자문을 구하는데 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 이러면 재무부도 이 스테이블 코인에 뭔가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맞습니다. 이게 그럼 미국 국채 수요를 늘리고 뭐 달러 패권 유지에 기여를 한다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럼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미 전략 자산으로 채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써주신 글이나 뭐 이런 부분에 나와 있지만 사실 뭐 가장 조금 오래 전으로 돌아가면 뭐 2차 세계대전 뭐 그때는 이제 달러를 주고 이제 금을 살 수 있었죠. 이제 금본이라고 해서 이제 금은 오직 달러로만 살 수 있다라는 네. 개념이었고 이제 그게 조금 지나면서 이제 석유로 발전이 됐고 그게 조금 더 지나면서 이제 달러화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패권이 좀 장악이 됐었고 뭐 전 세계 결제 시장 안에서 뭐 FX나 뭐 아니면 뭐 대출이나 뭐 아니면 여러 무역 결제 이런 게 거의 70% 이상이 달러로 결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패권을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그런 부분이 좀 약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완전히 전략 자산으로 편입을 해서 우리는 이거 아니면 안 돼. 라는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역사적으로 달러 패권에 대한 에피소드, 뭐 금태환뿐만 아니고 네. 페트롤 오일 달러로서의 위상 등등을 말씀 주셨는데 이런 에피소드 있잖아요. 사담이 쿠웨이트의 석유 왕국 아닙니까? 사담이 죽기 전에 나중에 딱 시체를 봤더니 한 손에 달러를 들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기축통화의 위상이 맞습니다. 엄청난데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앞으로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사후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 들고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잠깐 안내 드리자면 화면 우측 상단 보시면 전화번호가 나와 있죠. 오늘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혹시 투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저쪽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하나증권에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다솜 아나운서가 직접 해주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저보다 훨씬 네네. 네, 전문적인 분들이 해주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종목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하면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 요즘 서클에 네, 관심을 맞습니다.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서클은 어떻게 보시나요? 서클은 우선 뭐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번 두 분한테 좀 여쭤볼 게 있는데 네. 비트코인이 한 5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 가격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배에서 5배 정도가 올랐거든요. 5년 전에 비해서. 네. 근데 이제 지금 비트코인을 발행해서 이제 수익을 얻고 있는 뭐 마이크로 스트레테지, 그러니까 스트레테지죠. 이름이 바뀌었는데 2020년 정도부터 5년 전부터 네. 이제 회사 정책을 바꾸면서 비트코인을 우리는 사겠다. 그리고 증자를 해서 계속 사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시장 상장에서 주가를 이제 견인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4배, 5배 정도 상장했을 때 네. 이 스트레테지는 혹시 5년간 몇 배 정도 누적 수익률? 네. 줄까요? 네. 맞추면 뭐 상승했을까요? 비트코인 줍니까? 맞추시면 제가 커피 그래요? 쏘겠습니다. 저는 100배 하겠습니다. 100배. 네. 위아래 해주세요. 업앤다운 해주세요. 그럼 안 되죠. 제가 처음 얘기했는데. 그래요? 그럼 제가 두 번째로 맞출래요. 50배보단 아래입니다. 50배, 탈락. 그럼 50보다 알면 한 30배 정도 떴을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37배입니다. 네. 네. 커피.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비트코인은 물론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성숙을 이제 해 왔지만 사실상 5년 전부터 비교를 해보면 한 4-5배 정도 가격 상승이 일어났었고요. 비트코인을 이제 담보로 이렇게 시장에 상장을 해서 이제 계속 움직였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30배 이상 상장을 했거든요, 주가가. 물론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저는 이제 뭐 맞다, 아니다 이거를 떠나서 네. 일단은 기본적인 그 코인을 사는 것과 코인에 관련된 기업을 사는 게 이 정도로 평가 차익이 좀 클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지금 이 서클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가 6월 5일 날 상장을 했죠. 네. 6월 5일 날 이제 화려하게 상장을 했고 실질적으로는 아직은 뭐 단기적으로 몇 배 오르긴 했지만 뭐 향후 비즈니스를 이제 계속 좀 봐야 되고 이제 어떻게 이 산업이 커져가는지를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면 지금 코인베이스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설립하고 USDC를 출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공모 가격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요청이 됐었고 뭐 IPO에는 뭐 전 세계 유명한 이제 투자 은행들 뭐 JP 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회사들이 공동 주관사로 참여를 했는데 사실은 상장 전부터 뭐 시리즈 A, 뭐 시리즈 B, 뭐 C 이때부터 뭐 직간접적으로 이 투자 은행들이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테더가 그동안 많이 커졌었는데 테더는 아무래도 중국 자본의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왜 달러를 기반으로 중국 자본이 지금 돈을 벌고 있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럼 우리도 우리나라 자본으로 미국 자본으로 만들어서 상장을 시켜보자라고 했던 게 서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서클의 수익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서클 수익원은 사실은 지금 준비 담보금을 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뭐 1달러를 맡기면 뭐 1USDC를 주겠죠. 네. 그러면 그 달러를 가지고 뭐 국채를 사거나 또는 뭐 MMF를 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금리를 이제 수취하는 게 대부분 지금은 수익원이고요. 아직은 유통사가 이제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뭐 이제 정말 이 산업이 커지게 되면 발행을 어쨌든 서클이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유통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수료가 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산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요 화면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연결되어 있는 파트너사도 한 1,000개 이상은 되거든요. 근데 이 1,000개 이상의 파트너사들이 아직은 뭐 정확히 수입원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좀 많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재무 데이터를 보시면 뭐 CAGR 그냥 매출 기준으로 보시면 약 23%. 그동안 사실은 고금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채권을 사면 그만큼 많이 나왔겠죠, 이자가. 그래서 네. 뭐 CAGR 높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ROIC 같은 경우도
28.7%,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산 효율성이 높은데 중요한 건 요 부채 비율이거든요. 부채 비율이 0.06%가 안 됩니다. 없네요, 부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아, 근데 부채가 있을 이유가 있나요?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우선 달러를 가져오면 우리는 USDC 하나 주면 되니까 사실은 부채가 거의 없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나중에 이제 이 산업이 얼마나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주가의 움직임만 보시면 얘네 너무 불안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요 부채 비율이나 또는 뭐 매출 성장률 이런 걸 보시면 상당히 인상적인 숫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클 요 홈페이지 안에 가시면 준비금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시장에서 얼마가 이제 거래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62억 달러가 시장 유통 중이고요. 준비금은 62.1억 달러가 지금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 초과죠. 그래서 100% 초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근 1년간 뭐 순이익도 늘어나고 있고 이 발행과 상환이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서클에서 발행을 많이 하는지 또는 개인이나 법인이 상환을 많이 하는지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뭐 1년, 한 달, 뭐 일주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계속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2022년에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도 사실은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뭐 지금 달러화가 워낙에 큰 입지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데 유럽 쪽에서도 요 관련된 사업을 좀 하려고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 쭉 말씀 보시면 CAGR이 23%? 네, 그리고 부채가 없고, 네, 그러니까 차입 없이 그냥 거의 레버리지 사업인데. 맞습니다. 야, 이거 엄청난데. 어쨌든. 네, 근데 이게 고금리의 수혜잖아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라고 그러는데. 네. 그렇다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금리가 뭐 절대적으로 보면 높을 때보다 당연히 이제 낮을 때는 이자 수익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수익 자체는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이 금리를 뭐 내린다 하지만 계속 못 내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지만 상당히 잘 나왔고, 네. 미국 경기가 좀 견조하다라는 이제 의미가 되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뭐 올해 안에 뭐 한두 번 정도는 예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급격하게 계속 빠르게 내릴 가능성은 사실은 높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아, 근데 차장님 이럴 것 같아요. 말씀 쭉 들어보니까 네. 지금 아까 재무제표 볼까요? 서클사에 준비금이 100%를 초과했어요. 네, 이 앞단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해요. 네, 그리고 고금리 때 돈 많이 벌었고요. 네, 그런데 급격한이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네, 급격한 금리 인하가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항상 이런 기업이 무너질 때는 네. 뱅크런, 네, 그러니까 안전하지만 62억 달러가 실리콘밸리 뱅크 보세요.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럴 때 또 공교롭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200bp, 300bp 급격한 금리 인하가 나타난다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클의 주주들은 네, 경기 침체가 발발하면 당장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근데 그게 또 순환작용을 해서 네. 또 뱅크런을 일으키고 네. 경기에 엄청 취약하지 않나요? 뭐 사실은 이 서클 같은 경우는 경기에 취약하다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그래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 사이클을 보시면 어쨌든 뭐 좋을 때도 있고 당연히 나쁠 때도 있는데, 뭐 좋을 때는 당연히 호황인 산업들이 있고 또 나쁠 때는 이제 나쁜 산업들이 있는데, 사실 서클 같은 경우는 어쨌든 1대1 이 호황만 계속 유지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무차입인 상태로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숫자적인 부분은 뭐 수익이 좀 많이 날 때, 좀 적게 날 때는 있겠죠. 하지만 이 유통사들을 계속 늘리고 발행량을 계속 늘리면서 여러 가지 신사업들을 계속 이제 한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서클이 무너진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은 제 생각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클의 경쟁자 혹은 뭐 이제 다른 발행사에서 뭐 지금 뭐 페이팔이나 또는 이제 발행하는 이제 회사들도 있긴 하죠. 근데 뭐 과연 그 회사에서 서클을 뛰어넘을 것인가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테더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량이 워낙에 많은데, 그러니까 거래량으로 치면 서클이 한 6분의 1,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테더예요. 네, 테더의 6분의 1,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이라도 넘어올 수 있다? 그러면 서클은 상당히 단시간에 저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서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서클 말고도 다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다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뭐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국내보다는 오늘은 좀 해외 쪽 관련돼서 네. 좀 말씀을 드릴 거라서 네. 서클이랑 페이팔이 보통 이제 발행사 역할을 좀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플랫폼은 코인베이스 그리고 제가 로빈후드라고 이제 넣어놨는데 예전에 게임스탑 사태 때 네. 매수 버튼을 막아서 네. 유명해졌던 그 네. 증권사가 있거든요. 엄청난 기업이죠. 네, 엄청난 회사인데. 사고 싶어도 못 사게 하는. 네, 맞습니다. 네, 공급자가 네. 모든 걸 컨트롤하는. 네. 근데 최근에 로빈후드가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게 토큰화된 자산들을 좀 많이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유럽 쪽에서 뭐 우리가 사고 싶어하는 오픈 AI, 뭐 스페이스X 이런 회사들을 토큰화 시켜서 너네 거의 뭐 수수료 없이 사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해줬으면 좋겠죠. 우리나라 뭐 제 고객분들도 테슬라 이제 고객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 스페이스X나 오픈 AI 이런 주식을 사고 싶어 하세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토큰화 시켜서 살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데 어쨌든 상당히 이 크립토 시장의 좀 리더로서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잠깐 지금 토큰화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저도 헷갈리네요. 코인이 있고 네, 토큰이 있고 네. 뭐가 다르죠? 코인은 실질적으로 이제 코인을 거래하는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코인, 뭐 알트코인 뭐 네. 이런 식으로 이름이 이제 붙어 있죠. 근데 예를 들면 뭐 토큰화된 주식이나 뭐 MMF 뭐 이렇게 별칭을 좀 만드는 경우는 이게 거래는 되진 않지만 이 가상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토큰화를 해서 이제 만드는 거고요. 네. 그 토큰화된 거를 안에 기초 자산을 이제 주식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비상장 주식 뭐 이런 거를 이제 넣어서 실질적으로 뭐 완벽히 그 주식을 이제 따라가진 뭐 100% 이제 추정하지 못하지만 비슷하게 추정하게끔 가상 세계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토큰화된 어떤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은 어렵다. 네, 네. 개념이 조금 뭐 다를 수는 있는데 네. 네, 지금 토큰화된 MMF를 하는 그 회사가 또 블랙락이 있거든요. 네, 부들이라고 해서 네. 네, 지금 토큰화된 MMF를 만들어서 거기서 자산 운용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담보까지 잡을 수 있다 보니까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또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네. 결국 코인하고 토큰하고 약간 같으면서 좀 다른 게 블랙락의 토큰 말씀하시니까 토큰보다는 앞에 블랙락에 좀 더 방점이 있나라는 생각도 네. 들기도 하고요. 자,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오늘 쭉 말씀 주셨지만 뭐 결론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네, 항상 문제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앞으로 테마가 아니고 트렌드로 간다 그러면 뭐 많이 오른 게 무슨 상관이에요? 더 오를 텐데 지금 사도 되겠죠. 하지만 이 많이 올랐던 거 플러스 최근에 월마트, 아마존 네. 이런 빅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발행하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한국은 이걸 철저히 통제하고 있지만 미국은 네. 통제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서클 훌륭하죠. 하지만 제2의 서클, 제3의 서클 계속 나오면 이 서클의 위상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존이나 뭐 이런 유통업체들은 물론 자신들의 회사를 이제 뭐 대표해서 코인을 만들 수는 있지만 발행해서 이 여러 가지 규제를 또 맞춰서 리스크 관리까지 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상 서클 이외에는 지금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마존에서 뭐 USDC를 쓴다 그러면 사실은 서클에서 발행한 걸 가져와서 그냥 아마존의 어떤 코인의 이름을 붙여서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서클의 발행량이 더 늘어나겠죠. 아마존이든 월마트든 유통사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그래서 상당히 저는 그런 부분들을 뭐 단기간으로 이렇게 뭐 모든 유통사나 개별 기업들이 뚫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한 장짜리로 서클은 네. 잠깐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제가 고객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뭐 주저리 말씀드리는 것보다 딱 한 장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뭐 올해 뭐 상승률, 뭐 작년 EPS 성장률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매출액 부분을 이렇게 좀 당겨서 보면 급격하게 늘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상치는 이 제가 현재 나와 있는 증권사들 리서치를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네. 여기 영업이익도 보시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베어 케이스보다는 불 케이스였을 때라고 보시면 되는데 EPS도 뭐 단기간에 3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준비금도 마찬가지고 발행 수수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데 이 발행 수수료도 거의 3-4배 가량 또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밑에 보시면 애널리스트들 이 레이팅을 한 게 있는데 물론 2명 셀은 있지만 12명이 뭐 바이와 홀드를 외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범위를 보면 제일 낮게 준 애널리스트는 뭐 $80, 뭐 제일 많게는 $300 넘게 이렇게 준 애널리스트들이 있는데 사실은 워낙에 아직은 초기 산업이고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기가 조금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가 좀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네, $300 쪽 이상으로 투표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흐름이 좋고 트렌드라고는 하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이 주목받는 흐름에서도 분명히 경계해야 할 지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 같은 네.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스템 리스크는 당연히 있죠. 사실 어떤 사업을 하든 시스템 리스크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시스템, 그러니까 뭐 코인런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지금 그 규제 법안을 이제 통해서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은행도 시스템 뭐 이런 오류가 발생이 하잖아요. 가끔씩.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시장도 발생할 수 있는데 저는 서클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프로그래머블 결제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결제를 했을 때는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확인하고 너한테 보낼 거야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프로그래머블 결제는 조건이 형성이 되면 네. 굳이 내가 보내지 않더라도 바로 결제가 됩니다. 그거 불안하지 않아요? 이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두 약속하는 거예요. 네. 자, 내가 이 물잔이 꽉 차면 보낼게. 물잔이 찼어요. 네. 결국 안 보낼 수 있잖아요. 네. 안 보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조건을 그렇게 걸어놓고 숫자적으로 걸어놓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매출이 뭐 어느 정도 이상 발생이 되면 우리가 이걸 너한테 보내줄게라고 이제 하면 그 조건을 걸어놓으면 서로 그 매출이 뭐 달성이 됐다.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만약에 주말을 끼고 있거나 또는 뭐 서로 시간이 다르고 다른 나라고 이러면 사실 시간이 더 걸리거나 뭐 조금은 이제 이슈가 더 생길 수 있는데 생기자마자 바로 보내면 사실상 거의 실시간 결제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위프트 망에서는 그 실시간 결제가 정말 어렵고 수수료도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이렇게 결제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뭐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통혁명과 결제 테크놀로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뭐 그 부분은 충분히 뭐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렇죠. 네, 오늘 미장 종목 하나 시간에는 거대한 시장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곧 마칠 시간인데요. 차장님 마지막으로 한 네. 말씀 해주신다면요. 오늘 이제 첫 방송인데 또 MC분들 두 분과 또 말씀 나눠서 즐거웠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방송을 한 3주 정도마다 한 번씩 나올 것 같은데 계속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 네, 다음번 종목은 로빈후드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스테이블 세환. 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원픽으로 최근에 꼽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또 조금 더 딥하게 네. 또 리서치를 해서 다음번 시간 때 또 말씀드리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그거부터 알려주세요. 로빈후드가 진짜 1호 로빈후드 때문에 로빈후드 한 건가? 네, 처음에 이름 자체가 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이제 조금 구해보자. 네. 그러니까 아예 수수료 없이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를 할 때는 우리나라는 수수료가 지금 많이 다운돼 있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좀 천차만별이죠.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꿰뚫어 보고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을 구해보자라는 이름으로 로빈후드라는 이름 썼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송금 토스는 우리가 한다. 네. 로마진. 네. 네, 3주 뒤에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실지 궁금한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김세한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밥보다 투자 하나와 함께한 이번 주 어떠셨나요? 투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꾸준한 학습이랑 관찰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합니다. 매일 점심시간마다 시장의 흐름을 정리하고 투자 인사이트를 나누며 보내는 시간들이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한 지 오늘이 딱 2주째인데요. 2주째면 이제 허니문 끝났죠?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